바포메트, 악마의 상징인가, 깨달음의 아이콘인가? 안녕하세요. 지식과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를 탐구하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서양 문화사에서 가장 논란이 많고 또 가장 깊이 오해받고 있는 하나의 상징, 바로 바포메트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염소의 머리, 여성의 가슴, 그리고 뿔 사이에서 타오르는 횃불. 많은 이들에게 이미지는 단순한 악마의 형상이나 반기독교적인 상징으로 각인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백 년에 걸친 신비주의, 연금술, 그리고 인간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지적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무지와 편견에 맞서 지식의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 데 동참하는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바포메트의 기원, 그 어둡고 모호했던 중세 유럽의 심장부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4세기 초 막강한 부와 권력을 자랑하던 성전 기사단의 비극적인 몰락과 함께 시작됩니다. 1307년 프랑스 국왕 필리프 4세는 성전 기사단 전체에 체포령을 내리고 그들을 이단행위, 우상숭배, 신성모독 등 끔찍한 죄목으로 기소했습니다. 바로 이 종교재판 과정에서 바포메트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역사에 등장합니다. 고문과 협박 속에서 기사단원들은 바포메트라는 정체불명의 우상을 숭배했다고 자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증언은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바포메트가 사람의 해골이나 잘린 머리라고 말했고, 다른 이는 2개 혹은 3개의 얼굴을 가졌다고 증언했으며, 심지어 고양이의 형상을 했다는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이러한 모순적인 묘사는 바포메트가 실제하는 우상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어쩌면 바포메트는 기사단을 이단으로 몰아가기 위해 종교 재판관들이 만들어낸 허상, 즉 중세 사회가 가진 이교도와 비밀 결사에 대한 깊은 불안감이 투영된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마치 조선시대 붕당 정치 속에서 역모를 꾸밀 때 실체 없는 죄목을 만들어 상대를 올가매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바포메트라는 이름의 어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설이 존재합니다. 가장 유력한 설은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의 고대 프랑스어 표기인 마호메트가 변형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십자군 전쟁을 통해 이슬람 문화와 오랫동안 접촉했던 기사단이 이슬람 사상을 받아들였다는 혐의를 씌우기 위한 명분이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가설은 고대 유대 신비주의의 암호체계인 아트바시를 적용하면 바포메트가 그리스어로 지혜를 의미하는 소피아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추측에 가깝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세시대의 바포메트는 명확한 실체를 가진 상징이라기보다는 의심과 공포가 빚어낸 유령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금지된 지식과 체제의 전복적인 힘을 상징하는 위험한 아이콘이었죠. 하지만 이 모호하고 어두웠던 상징은 수세기가 흐른 뒤 한 프랑스 오컬티스트의 손에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시간은 흘러 19세기, 유럽은 이성과 과학의 시대 이면에 숨겨진 신비주의와 오컬트 사상이 다시 부흥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등장한 프랑스의 오컬티스트 엘리파스 레비는 바포메트라는 잊혀진 상징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저서 고등 마법의 교리와 의식에서 선보인 바포메트의 사파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바포메트의 상징을 결정적으로 확립시켰습니다. 레비가 그린 바포메트는 더 이상 중세의 두려운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날개를 가진 양성구유의 존재,
즉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모두 가진 모습으로 옥좌에 앉아 있습니다. 염소의 머리는 인간의 원초적 본능과 물질 세계를 상징하며 뿔 사이에서 타오르는 횃불은 영적인 깨달음과 지성의 빛을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상징은 그의 두 팔입니다. 오른손은 위를 향하며 라틴어 SOLVE, 즉 분해하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고 왼손은 아래를 향하며 슈레이, 응결시켜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연금술의 핵심 원리입니다. 낡은 것을 부수고 해체하여 그 본질을 바탕으로 더 높은 차원의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위대한 과업을 상징하는 것이죠. 레비의 바포메트는 음과 양의 조화가 태극을 이루듯 남성과 여성, 정신과 물질, 빛과 어둠이라는 상반된 힘들이 하나로 합쳐진 완전한 상태를 상징합니다. 즉, 악마가 아니라 우주의 모든 이중성을 통합하여 완전한 깨달음에 이른 존재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심오한 재해석은 바포메트를 이단의 상징에서 지혜와 영적 변혁의 아이콘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레비의 혁신적인 해석은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오컬티스트 중 한 명인 알레이스터 크롤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크롤리는 바포메트를 신성한 양성구유, 즉 모든 이원성을 초월한 존재의 원형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사회적, 도덕적 제약을 넘어 자신의 진정한 의지를 발견하고 실현하는 것이 영적 해방의 길이라고 주장했으며 바포메트를 바로 그 상징으로 채택했습니다. 크롤리는 자신이 속한 비밀결사, 동방성전기사단에서 스스로 바포메트라는 마법명을 사용할 정도로 이 상징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크롤리는 심지어 바포메트를 사탄 또는 루시퍼와 동일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뱀, 사탄은 인류의 적이 아니라 선과 악을 이해하는 신들을 만든 존재이다. 그는 너 자신을 알라 고 명했으며 인문이 길을 가르쳤다. 그의 상징이 바로 심오한 완벽함의 상형문자인 양성구유, 바포메트이다. 이처럼 레비와 크롤리를 거치며 바포메트는 서양 오컬트 전통의 중심적인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포메트의 변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바포메트는 더욱 다양하고 때로는 서로 충돌하는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현대의 일부 신의교주의, 즉 네오페이거니즘이나 위카 전통에서는 바포메트를 자연의 균형과 원초적 에너지를 상징하는 존재로 재해석하기도 합니다. 특히 20세기 초 인류학자 마가렛 머레이가 제기했던 뿔 달린 신 숭배가설의 영향을 받아 바포메트를 기독교 이전 유럽의 자연신, 풍요와 남성적 에너지를 상징하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에게 레비가 묘사한 바포메트의 양성적 특징은 남신과 여신으로 대표되는 신성의 이중성과 통합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이교주의 커뮤니티 내에서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바포메트가 현대에 들어 강력하게 사탄주의와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확히 구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현대의 주류 사탄주의는 대부분 기독교의 악마를 실제로 숭배하는 유신론적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이 말하는 사탄은 절대적 권위에 대한 저항, 개인의 자유, 합리적 사고를 상징하는 문학적, 철학적 인물에 가깝습니다. 1966년 안톤 라베이가 창시한 사탄교회는 바포메트를 자신들의 공식 상징, 즉 바포메트의 인장으로 채택했습니다. 여고망성 안에 염소의 머리를 그려넣은 이 상징은 기독교적 도덕률을 거부하고 인간의 육체적 욕망과 세속적 성공을 긍정하는 그들의 철학을 나타냅니다. 반면 2013년에 설립된 사탄사원은 바포메트를 더욱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상징으로 활용합니다. 이들은 무신론적 인본주의 단체로 종교적 다원성과 정교 분리를 위해 활동합니다.
사탄 사원은 미국의 공공장소에 세워진 10계명 비석에 맞서 두 아이가 존경의 눈빛으로 올려다보는 모습의 바포메트 동상을 세우려 시도하여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에게 바포메트는 악이 아니라 이성, 공감, 그리고 모든 종교가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신념을 지키는 수호자의 상징입니다. 이처럼 바포메트는 중세시대의 불분명한 이단 혐의에서 시작하여 19세기에는 연금술적 깨달음의 상징으로, 20세기에는 개인 해방의 아이콘으로,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세속적 인본주의와 사회적 저항의 상징으로 끊임없이 변화해왔습니다. 결국 바포메트의 여정은 우리에게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상징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대를 비추는 거울과 같아서 각 시대의 사람들이 가진 두려움, 희망, 그리고 철학을 담아내며 끊임없이 새로운 옷을 입습니다. 악마의 우상, 심오한 지혜의 상징, 혹은 불합리에 맞서는 저항의 깃발. 여러분에게 바포메트는 이제 무엇을 상징하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서구 문화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상징 세계를 이해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채널이 전하는 지식의 탐구에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깊이 있는 소통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